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현장 전문가 7인의 이야기를 묶어 쓴 책입니다. 책에서도 나오지만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고 난 뒤에도 세상은 돌아갔고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뒤에도 세상은 돌아갔다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세상은 돌아간다고 하며 7인의 전문가가 각 분야별로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간에 대한 개념이 바뀐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합니다. 학교에 나가지 않는 학생, 직장에 가지 않는 직장인들이 생겼고 앞으로 이런 변화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재택근무, 온라인상에서의 일자리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온라인 교육의 질도 꾸준히 높여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총 7가지의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국내 경제, 부동산, 사회, 의료, 정치사회, 교육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한 선에서 최대한 어렵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경제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다양한 경제 용어가 나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바이백, 미국 연방준비제도, 디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기경제, 국채 발행 등의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제 경제 부분을 쉽게 정리하자면 달러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돈을 신나게 찍어내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안정성을 담보하는 달러의 강세는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달러가 판치는 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달러의 강세가 계속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의 공공의료 서비스, 보건복지 등을 보았을 때 미국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세계의 금이라고 생각하는 비트코인이 한동안 약세였다가 다시 강세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도 금도 달러도 관심이 없어서인지 책을 읽는 데 좀 어려웠지만 결론을 정리하자면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똑같은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국내 경제입니다. 국제 경제보다는 국내 경제에 당연히 더 관심이 갔는데요. 전통적인 국내 성장 경제,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의 제조업 등의 강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의 차세대 경제성장, 소득 주도 성장 등이 코로나에 의해서 아예 먹혀버리고 있는 시점이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가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가공해서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면서 자본을 축적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후로는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 후에도 제조업은 인공지능들이 일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결국 제조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몰락도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이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부터 힘들었다고 합니다. 단지 그 힘듦이 더 급격하게 빨리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회사에서 주 52시간을 진행하는 것이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회식을 하는 것을 없애면서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했다는 표현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의아했는데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전혀 준비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자영업을 뛰어들었다면 실패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대처를 하기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문자 V자형 반등 경제 곡선을 기대했지만 이제는 완만한 U자형 또는 L자형 경제 곡선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거래의 활발함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더 활발하게 될 수 있지만 오프라인 상에서의 거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내 경제를 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주지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박차고 나와야지만 결국 경제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정리하면 서울과 수도권은 포스트 코로나 때 역시 오르거나 강세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그 외의 지방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집이라는 주거 공간,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더욱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돈독해졌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펼쳐도 쉽게 집값이 잡힐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말한 것처럼 결국 집값은 오른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위기를 맞이했는지 기회를 맞이했는지를 물어보는데요. 물론 단기적인 상황, 지금 상황을 본다면 당연히 기회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확산 대응에 실패해서 우리나라는 곤욕을 치렀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데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단키트를 개발했고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와 격리치료의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가 가진 모순을 깨우치고 어려움을 해결했던 경험으로부터 나오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존중할 때 좋은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책에서 말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되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은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서로를 보듬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100세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른들은 지금까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존경받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내가 누구인지, 인간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사회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지식의 공유와 상생으로 우리는 더욱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연예인들이 유튜브를 하고 인플루언서들이 브이로그를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모두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섯째는 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불행이었지만 메르스 때의 교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나마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지역자치단체들이 메르스 때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조치를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꼭 전달하고 싶다고 생각한 부분은 감염 방역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감염병 전문가라는 것과 의료 체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국민들의 이성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면 방역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민간 의료 체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민간의료 체계와 공공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고 의사들의 실력 역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인이 아니라 감염병 전문가가 주축이 되고 국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국은 방역에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정치, 사회 부분입니다.
연대할 것인가, 각자 도생할 것인가의 부재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치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든 우리나라는 방역을 성공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 칭찬이 부끄러운 상황이지만 중국의 국경 폐쇄, 다른 나라들의 이동 제한 등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개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방성을 유지하고 신속했던 우리 정부의 노력은 다른 국가들의 모범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연대와 각자 도생 중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길로 가는지 모르지만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겨내려는 모습이 있어야 이겨낸다고 하는데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우리나라만 방역을 성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가 하나인 것처럼 돌아다니는 지구에서는 한 나라의 방역 성공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미 알고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도 생각하고 남도 생각해서 서로 힘을 모아야지 나만 생각한다면 연대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역시 지구촌에서 함께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더 넓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부분입니다. 가상현실 공간에서 공부하고 인공지능 선생님이 가르침을 주는 등의 에듀테크가 우리 눈앞에 바로 온 것 같았으나 실상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에듀테크의 길은 멀었다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스마트 교육과 대면 교육을 결합한 스마로그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강의로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굳이 선생님의 설명을 오프라인 강의로 듣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업로드하고 오프라인 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거나 대화를 많이 진행하거나 상담을 하면서 온라인 강의만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것들을 오프라인 만남으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집에서 하는 수업이라고 해서 꼭 학교에서 진행하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집안일 하기, 요리 만들어 보기, 부모님 도와드리기 등 정말 실생활과 연관된 수업을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제공해서 아이들이 집에서도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스마로그형 교육, 인공지능 교사 등이 우리 피부로 느껴지기 전에 인간 교사들이 제대로 학생들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끌어올려주고 학생들의 열정을 올려주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더 다양한 이야기, 더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굳이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는 항상 대비해야 하고 모르는 것보다는 당연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백신이 되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나온 것처럼 대한민국도 연결되어 있고 세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는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데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본다면 더 빠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포스트 코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